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미래 교육의 방향, 첫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NCS를 통해서 역량을 찾는다. 자, 과연 역량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스펙으로 이제 스펙 쌓기 막 이랬어요. 그러면 스펙과 역량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변화에 적합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제 NCS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적인 역량 발달에 초점을 두어 우리 인적 자원 형성을 촉진하고 또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개인의 삶, 또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직업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기에 앞서 내가 가진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내가 평생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끌고 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는 뭔가 이제 어떻게든 취업하면 돼, 대기업 가면 돼, 공공기관 가면 돼. 그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지? 그러니까 큰 그림, 그러니까 숲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주어진 일을 하는 데에 급급했다는 거죠. 돌아다 보니 벌써 20살이고 벌써 30세가 됐고 80세가 되고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얘기해서 이제 만약에 대학이다. 대학 4년.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보다는 내가 지금 이 대학을 나왔고 이 학과를 나왔고 이 스펙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맞춰서는 어떤 기업을 갈지 그나마 이 정도 스펙은 여기도 한번 넣어보고 저기도 한번 넣어보고 그래도 묻지마 지원을 이제 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다다익선으로 스펙을 많이 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째 취업을 했다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을 만족하면서 하나? 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내 인생을 고민해서 내가 무엇은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 안 하고 어떻게든 취업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취업을 하면 그게 과연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큼 도움이 될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스펙을 쌓더라도 이게 쓰여질 수 있는 스펙이면 좋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 900점을 어떻게 땄어요. 근데 900점을 그냥 점수로 갖고 있는 건 이건 스펙이고 900점에 상응하는 외국어 능력, 정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역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은 하나의 그냥 갖고 있는 소유고 역량은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스펙이란 개념은 어떻게 생겼을지 자, 사회적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 스펙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설명서가 점점 비대해진다는 거죠. 얘는 어학연수 안 갔는데요. 저는 어학연수 갔다 왔대요. 얘는 봉사활동 안 했는데요. 저는 봉사활동 갔다 왔대요. 하면서 한 개인이 선택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어쩔 수 없이 그 자기 설명서가 이제 비대해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스펙은 그냥 지원자가 자신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 안 하고 이렇게 두서없이 능력들을 막 집합시켰다고 이제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스펙은 역량하고 차이가 있는데 무분별한 스펙을 쌓지 말고 스펙을 쌓더라도 정말 쓰일 수 있는 스펙, 직무 스펙, 온 스펙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역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스펙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굳이 그냥 그 이력서에만 채우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로나 이 목표를 잘 설정을 해서 그 안에 필요한 스펙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량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우리 HR 전문으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은 이제 심리학자인 로버트 화이트나 데이비드 맥클랜드가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으로 저 사람은 참 일을 잘해. 그러니까 성과를 너무 잘 내. 또 저 사람은 성과를 잘 못 내. 그러니까 성과를 잘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의 행동 특성, 이 차이를 나타낸 것이 이제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특정 조직이나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 외에도 다양한 연구자들, 보야치스나 이분은 이제 역량을 성공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동기, 기술, 자아상, 사회적 역할의 한 부분 또는 지식 체계로 이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능력으로 보았고, 제이콥스는 이제 직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요한 관찰 가능한 기술이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스펜서 앤 스펜서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보았어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준거에 따라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특성,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량이라는 것은 스펙과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성과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다, 아니면 영업이다. 그러니까 뭔가 성과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뭐 스카이를 나오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역량이 높은 사람은 그 성과, 뭔가 결과가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행동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지식, 기술, 태도.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많이 알아도 이 사람이 역량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알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식, 기술, 태도의 합, 즉 행동으로 표출되고 특정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시켰다고 해서 이것만 딱 하고 끝나고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우연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재현될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책임감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행동이 이제 역량이 있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관찰 가능한,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역량이 좋다, 나쁘다. 측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행동 동사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NCS가 지향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주기식 스펙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사소한 문제 패턴, 뭐 유형을 분석하기보다는 뭔가 이 안에서 진짜 사고력을 키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즉, 점수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미래 변화에 적합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NCS를 활용을 통해서 직업적인 역량 발달을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주변에 한번 역량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구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내적 특성이 이제 결합된 거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행동 능력, 실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능이 뛰어난다고 그 사람이 역량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동 구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성과가 예측 가능하고, 또한 이 행동의 측정과 향상,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능력이 지금 있으니 향후에는 이 정도의 능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이 품질 관리를 통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